반갑습니다. 해양치유산업의 현황과 생태계 조성 방안이란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된 한국해양대학교 해양스포츠과학과 조정 교수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해양치유연구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고 주로 정책 연구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차입니다. 첫 번째, 해양치유 산업의 개요 및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사한 개념과 정부의 거점 사업, 그리고 해양치유와 관련된 국내외 사례를 살펴보고 대학 자체적으로 진행한 해양치유에 대한 인식도 및 가치평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해양치유산업 정책과 연구 동향입니다. 해양치유와 관련된 정부의 정책, 법, 기본 계획에 대해서 살펴보고 R&D 동향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해양치유와 관련된 국제적인 규정에 대해서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치유 산업 육성을 위해서 육목합 해양치유 사업의 대중화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도시명 해양치유 센터 건립과 관련된 부분, 마지막으로 해양치유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 즉 생태계 구축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치유 산업의 개요 및 현황입니다. 정부가 해양치유 산업을 이렇게 추진하는 데에는 우리나라의 다양하고 풍부한 해양자원을 활용한 해양치유 산업을 해양신산업으로 육성해서 바다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해양치유를 통한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 이 해양치유 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고령사회, 그리고 또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건강에 대한 관심도 당연히 해양치유 산업을 육성하게 된 계기일 거고요. 더불어서 특히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것을 대체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으로서도 해양치유 산업이 육성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국민들의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관련된 수요도 증가를 하고 있고요. 특히 환경성 질환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것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안으로서 해양치유가 거론되고 있고, 이게 정책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해양치유를 통해서 해양 분야의 신산업을 육성하고 더불어 국민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해양치유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해양치유와 관련된 유사 개념입니다. 첫 번째가 해양 헬스케어인데요. 이 해양 헬스케어는 해양과 관련된 헬스케어,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즉 해양과 관련된 치유 서비스를 의미하는 용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양과 배후 공간을 활용해서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 증진하고 그리고 재활치료의 목적으로 하는 모든 치유 행위를 우리가 해양 헬스케어,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해양치유라는 개념을 이야기하면 항상 따라붙는 용어 중에 하나가 탈라소테라피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해양요법입니다. 해양요법, 그리스어로 바다의 뜻을 갖고 있는 탈라소, 그리고 치유, 요법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테라피의 합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가에 따라서 이 탈라소 테라피에 대한 정의가 각각 틀리나 프랑스의 경우는 예방 및 치료 목적으로 바다 또는 해양의 유익한 속성을 의학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해양요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도 사해의 진흙을 이용해서 미용으로 목적으로 사용을 했고요. 로마의 목욕탕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1950년대에 들어서는 해수요법 기관들이 번성하면서 이게 의료화되고 하나의 산업화되면서 텔라소테라피, 즉 해양요법이 인기를 끌고 있고 현재까지 그러한 상황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해양치유라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정의한 부분을 살펴보면요, 갯벌, 염지하수,
해양 생물과 같은 해양 자원을 활용해서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을 해양 치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해양 치유 방법으로는 해수의 수온이나 수압을 이용한 수치료법, 모래 찜질요법, 해조류를 이용한 해조요법 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피부 질환, 근골격계 질환, 그리고 정신건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치유 효과를 얻고 있으며 재활이나 요양에 필요한 환자가 장기간 머무르면서 결국은 지역의 관광과 문화체험 등과 융복합이 일어나고 관련 산업을 육성시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023년까지 완도 그리고 태안, 울진, 경남, 고성 등 4개소의 해양치유센터를 건립하고 관련된 산업을 거점을 중심으로 육성하려고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 해양치유와 관련된 법적인 정의를 살펴보면 해양치유 자원을 활용해서 체질 개선이나 면역력의 향상, 항노화 등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을 해양치유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해양치유에 활용되는 자원은 해수, 염지하수, 해양생물, 해양광물, 해양기후, 해양경관 등 해양의 거의 모든 자원들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산업으로 정의를 해보면 해양치유를 기반으로 해서 의료, 관광, 바이오 산업 등과 융복합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전략 산업이 해양치유 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2019년 이 해양치유를 해양관광의 큰 영역에 포함을 시키고 해양 신산업으로 육성시키려고 정책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해양치유와 관련된 부분을 그림으로 사진으로 보고 계십니다. 해양기후치유 첫 번째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 즉 노르딕 워킹이나 비치 바스켓, 그리고 바다에서 하는 요가, 그리고 바다에서 영상, 이런 부분들이 해양기후치유를 위한 활동입니다. 해수치유는 수중운동, 그리고 해수의 흡입, 해수풀, 해수입욕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해양생물치유는 도포, 입욕, 그리고 바이오 산업화가 그와 관련된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양 광물 치유도 마찬가지로 입욕과 그리고 제품화를 통해서 해양 광물 치유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해양 치유 산업에 대해서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 치유 산업이라는 것은 웰리스, 항노화, 그리고 헬스케어 등의 의료, 건강, 관광 산업과 연계 융복합을 통해서 하나의 산업이 형성이 되는데요. 웰리스라는 용어, 우리가 삶의 질을 추구하는 그런 어떤 경향이 높아지면서 가장 건강 분야에서 가장 큰 산업으로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에 진입됨에 따라서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안으로서 웰리스 관광이 부각이 되고 있고요. 항노화 산업도 의료 그리고 비의료 제품을 공급하는 융복합 산업인데, 이 부분도 시장 규모가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헬스케어는 우리나라의 신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산업인데요. 보건 산업 영역 중에 의료 서비스, 그리고 의료기기, 의약품 제조와 관련된 산업이 헬스케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라서 이 해양치유 산업이라는 것은 웰리스 산업, 그리고 항노화 산업, 이 헬스케어 산업과의 융복합 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이 해양 관광 분야에 신산업군으로 4개의 산업을 포함했는데요. 마리나나 해양 레저나 수중 레저가 거기에 포함되고 있고, 네 번째 포함되는 게 해양 치유입니다. 따라서 이 해양 치유라는 것은 하나의 그 자체가 산업이기도 하지만 관광과 연결이 돼서 관광 산업의 주요한 그런 어떤 컨텐츠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물, 그리고 기후, 그리고 관련된 자원, 이런 해양 자원을 활용해서 수술 후 회복기 환자를 돕는다거나,
그리고 운동선수들의 재활 치료를 지원하고, 그리고 우리 인간들의 만성 질환을 치료하는 그런 어떤 건강 자원으로 활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게 해양 치유가 이렇게 관광 자원으로 활용됨에 따라서 관광 분야에서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 체류형 관광을 유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컨텐츠가 이 해양 치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어떤 특정 지역에 체류가 일어난다는 것은 결국은 관광을 통해서 관광과 관련된 관광 산업의 고부가가치가 이렇게 창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떤 연안 또는 해양 또는 바다와 관련된 이런 어떤 자원을 활용해서 이것을 관광산업과 연계한다고 하면 이게 하나가 해양 치유 관광 산업이 되고 이 연안 지역의 중요한 그런 어떤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정부는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해양 치유 자원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후입니다. 해양 기후 자원의 자원으로는 바다의 태양광, 그리고 바다의 그런 어떤 기후, 그리고 에어졸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바닷가 그리고 해양에서 숨쉬는 모든 그런 어떤 것들이 해양 기후 자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에어졸에는 뭐 미네랄이나 아니면 음이온 등의 그런 어떤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의 건강을 돕고 지원해주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수인데요. 이 해양 치유 자원 중에서 해수가 어떻게 보면 또 가장 중요한 자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수와 이렇게 담수를 비교한 표를 보시고 계시는데요. 뭐 비중이나 수압, 부력, 밀도, 그 다음에 미네랄 함량, 점성, 그 다음에 침투, pH,D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해수의 그런 어떤 우수성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특히 해수가 수출의 그런 어떤 그 자원으로 활용되는데 거기에는 해수가 갖고 있는 정수압의 특징, 그리고 삼투압 특징, 그리고 해수의 수온 등이 예를 들면 해수 치료의 작용 원리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양 치유 자원 중에서 해양 생물 자원입니다. 이 해양 생물 자원을 보시면 다시마, 미역 이런 것들이 도포나 입욕제로 사용이 되기도 하고요. 그게 또 우리 인간들의 어떤 신체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바이오 산업의 일환으로서 이런 어떤 해양 생물 자원들을 이용해서 화장품 그리고 의약품의 주요 소재로 활용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음 기타 자원입니다. 소금과 머드 그리고 스톤 등 모든 그런 어떤 해양 자원들이 해양 치유 자원으로 활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요즘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소금도 과거 인류가 존재한 이후부터 계속해서 인간의 어떤 치료 행위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머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드로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게 요즘에 보면은 충청남도의 보령이라고 할 수 있겠죠. 머드 축제를 통해서 머드를 가지고 관광 상품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어떤 자원을 제품화하고 하나의 산업화하는 그런 어떤 대표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역별로 해양 치유 자원의 분포도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머드, 갯벌 등은 서해안이나 남해안에 이렇게 분포를 해 있고요. 함초나 해조류는 우리나라 전 해역에 어떻게 보면 해역이 갖고 있는 해양 치유 자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의 전국에 한 300개 이상의 해수욕장이 분포해 있는데요. 해수욕장도 이런 해양 활동을 통해서 해양 치유 자원을 예를 들면 에어졸이나 이런 어떤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중요한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특히 우리나라에 분포해 있는 섬 그리고 바닷가 인근에 있는 온천 이런 부분들이 모두 해양 치유 자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해양 치유 산업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해양 치유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해양 치유 거점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4개 지역에 해양치유 시범 거점으로 해양치유센터를 조성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데가 충청남도 태안, 전라남도 완도, 경상남도 고성, 경북 울진이 되겠습니다. 태안은 풍부한 관광 자원을 갖고 있고 특히 수도권으로부터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그곳이 해양치유 거점으로 육성이 되고 있고요. 완도는 풍부한 수산 자원 그리고 전국 최대 수산물 생산지이죠. 그리고 인근에서 해양 생물 특화단지 등 연관된 산업들이 육성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고성은 풍부한 관광 자원을 갖고 있고 그리고 해양 치유와 관련된 전문가 양성 교육이 과거부터 최근에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어떤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북 울진은 특히 해수 자원을 활용할 수가 있겠고요. 인근에 뭐 경주나 아니면 포항 그리고 동해안 쪽에 있는 관광 인프라와 연계해서 이것을 관광 자원하는 쪽으로 해양치유 거점이 육성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래서 태안을 레저 복합형 이렇게 해양치유 거점을 육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라남도 완도는 스포츠 재활형 그리고 경상남도 고성은 기업 연계형 그리고 울진은 중장기 체류형 해양치유 거점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 지역이 갖고 있는 특화 자원들을 활용해서 이 해양치유 거점을 차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펼치고 있는데요. 충남 태안의 모아와 소금 그리고 완도의 해저류와 모래, 울진의 염지하수 해송, 그리고 고성의 어패류, 해양규 이런 어떤 특화 자원을 활용해서 각 거점별로 대상되는 타겟으로 하는 질환을 이렇게 설정을 하고 그리고 타겟으로 하는 시장을 이렇게 선정해서 이렇게 차별화된 그런 어떤 거점 조성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해양치유와 관련된 해외 사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치유 그리고 해양치유 산업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나오는 국가 3개의 국가가 나옵니다. 프랑스, 독일, 일본입니다. 프랑스는 휴양 관광형으로 해양치유 센터들이 육성이 되고 있고요.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탈라소테라피를 대중치료요법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전역에 83개소의 그런 치유센터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37개소가 인증을 받고 센터가 운영 중이고 연간 90만 명 이상이 이 해양치유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즉 해양치유가 하나의 일상화된 하나의 치유 프로그램 그리고 관광 컨텐츠로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독일입니다. 독일은 의료용 해양치유가 발전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코르트 해가지고 이것을 중심으로 해양치유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독일은 특히 법적인 인증 체계를 갖고 있고 그리고 이 해양치유센터에 의사들이 상주하고 그리고 사회보장보험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국에 305개 이상의 코호르트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바로 인접국가 이웃나라 일본도 해양치유가 가장 발전한 아시아 국가 중에 하나인데요. 일본은 웰리스 관광형 그리고 특히 프랑스식 해양치유 기법을 도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해양 심층수 등을 이용한 해양요법이 많이 발전되어 있고요. 안전성 그리고 유효성, 가치 창조성을 기준으로 하는 헬스 투어리즘 인증 프로그램이 개발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전역에 26개소 이상 이 해양치유센터들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역사회 건강관리 수단으로서 이렇게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가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해양치유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해양치유요법을 최초로 산업화한 국가입니다. 1899년 로스코프에서 해양치유 시설이 설치가 되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90만 명 이상이
이런 시설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 해양치유센터에서 제공하는 일부 프로그램에 대해서 건강보험 비용이 지원되고 있고, 프랑스 탈라소라는 이 민간 단체에서 인증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서비스를 이렇게 표준화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7개소가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프랑스를 잠깐 더 살펴보면 민간 협회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인증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수질 관리 쪽에 초점을 맞춰서 개입을 하고 있고요. 즉 개입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랑스도 독일과 마찬가지로 70년대까지는 이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보험을 적용했습니다. 현재는 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으나 해수를 이용한 재활치료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일부 보험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치유시설과 연계된 호텔, 레스토랑, 그리고 우리 해양 레저와 관련된 마리나 시설 등도 해양치유시설의 주요 핵심 시설로 설치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독일입니다. 독일은 쿠어르트, 즉 치유휴양단지라는 용어가 이 해양치유라는 우리가 사례를 공부하다 보면 항상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쿠어르트의 유형에는 보양육, 규요법, 그리고 크나이프요법 등이 있는데 이 네 번째가 결국은 해양요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유 휴양단지는 전국의 독일 전역에 305개소가 지금 운영 중인데 그 중에서 해양요법을 전문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47개소입니다. 의사들이 진단을 통해서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고 더불어서 사회보험에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보시는 16개 주 중에서 13개 주가 관련 법에 따라서 인증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독일도 건강보험에 따라서 예방의료 서비스 차원에서 이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100%를 국가에서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관련된 시설의 이용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90%가 국가에서 지원하고 10%는 가입자가 부담하는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아동과 그다음에 부모, 자녀들도 이 치유 시설에 머무르면서 이 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연간 사용하는 그런 이런 기간에 대해서 조금 한정이 있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일본입니다. 일본은 1990년대부터 특히 오키나와를 중심으로 해서 이 해양 치유 프로그램이 많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랑스의 탈라소 테라피를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현재 27개소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일본 전역에 이렇게 분포해 있고 특히 이 오키나와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헬스 투어리즘 인증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ISO 인증을 병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고령화를 대응하기 위한 건강관리 및 복지 증단 수단으로서 해양치유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대학이 주도해서 해양치유 시설 인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의 치유시설과 이 해양치유시설과 대학이 협력해서 해양치유 프로그램 효과를 검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한국해양대학교도 대학이 이 해양 신산업에 포함되어 있는 이 해양치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관련된 R&D를 자체 진행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기관들과 공동으로 이런 치유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국내 사례 중에서는 완도가 대표적으로 가장 적극적으로 이 해양치유 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연관 바이오 산업과 연계를 하고 있는 게 특징이기도 하고요. 이 완도는 완도의 그런 브랜드를 치유성 완도
라는 그런 어떤 브랜드를 갖고 이 해양치유 산업을 완대의 대표 산업으로 이렇게 육성하려고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이 위치해 있는 부산광역시도 해양치유 거점 사업의 대상지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부산광역시가 갖고 있는 모든 해양 자원을 해양치유 서비스로 개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인식을 갖고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이 치유 자원을 관광에 연계시키는 그런 어떤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뭐 일반적인 해양치유 프로그램인 해변 노르딕 워킹, 선셋 필라테스, 그다음에 해변 명상 그리고 요가 등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걸 통해서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홍보 마케팅에 초점을 맞춰서 프로그램 또는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도 연구 기관으로서 이 해양치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대학 자체적으로 해양치유와 관련된 캠퍼스 그런 어떤 마스터 플랜을 작성하고 해양치유 컨벤션 센터 건립과 관련된 큰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근에 위치해 있는 영도구나 그 다음에 해양치유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수영구와 협력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협력 사업, 시범 사업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 노하우뿐만 아니라 관련된 프로그램의 그런 어떤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그런 어떤 조금 다각적인 그런 어떤 노력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 연계와 관련된 해양치유 사업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뭐 보시는 해양치유 자원을 발굴해서 치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역에 우리 부산광역시에 관련된 해양 자원에 대한 효과 검증을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영도연안연구센터에서 대학의 지원을 받아서 영도의 돌미역의 그런 어떤 치유 자원 가능성을 이렇게 검증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례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양치유와 관련된 인식도와 가치평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치유와 관련한 인식도는 영도구에서 해양치유 시범사업을 하면서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이런 인지도와 관심도를 물어봤더니 아직은 인식도가 상당히 낮다. 그럼에도 이 해양치유 사업에 대한 그 경쟁력 그리고 미래의 가능성은 인식하고 정책에 대한 지지도 및 참여 의사는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영도 갖고 있는 해양치유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IPA 분석을 해봤는데요. 결국은 그 지자체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관광 자원, 뭐 휘녀울 문화 마을이나 영도의 카페나 태종대나 그리고 영도의 뭐 브릿지나 해변 둘레길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결론을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이 해양치유 자원에 대한 가치평가를 우리나라 국내 최초로 이렇게 진행을 해봤는데요. 결국은 영도에서 운영한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도시명 해양치유 사업, 도시명 해양치유 센터에 대한 그런 어떤 가치평가를 해봤는데요. 1인당 4,676원의 그런 어떤 지불 의사를 갖고 있었고요. 연간 가치는 356억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 부산시도 그리고 도심에 있는 연안 도시들도 이 해양치유 산업을 산업화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그런 어떤 정책적 타당성을 제시하는 그런 또 연구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수영구에서 진행했던 시범 사업을 통해서 인식도 및 가치평가를 해봤는데요. 인식도는 영도구와 마찬가지로 낮았습니다. 지지도는 상대적으로 조금씩 높았고요. 그리고 수영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해양 레저 등 조금은 액티브한 그런 어떤 해양 자원, 그 다음에 활동 자원, 관광 자원과 이 해양 치유 자원의 연계의 중요성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광안리, 그 다음에 수영구가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뭐 SUP나 그 다음에 서핑, 요트 체험, 그 다음에 유람선 투어
등의 그런 어떤 해양 레저 관광 자원과 해양 치유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가 결국은 수영구의 해양 치유 이 사업을 활성화하고 이 가치를 높이는 하나의 방안이다. 이렇게 연구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가치평가를 해본 결과 1인당 이 해양치유 사업에 대한 그런 어떤 지불 의사액은 5,167원으로 영도구보다 높게 나왔고 연간 가치도 419억 원 정도로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도심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들도 해양 관광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이것을 해양 관광과 해양 치유를 연계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훨씬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결국에는 이런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정부의 도심형 해양치유 사업과 관련된 그런 어떤 타당성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고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가능성을 확인한 연구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치유 산업과 관련된 정책 및 연구 동향입니다. 보시는 게 결국에는 지금까지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2014년부터 제2차 해양건강진흥 기본계획에서부터 해양치유와 관련된 키워드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2017년부터 그리고 2019년까지 해양치유 자원 발굴과 검증을 위한 국가 R&D가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해양레저 관광 활성화 대책에서 이 해양치유가 해양신산업에 포함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2020년 해양치유 산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 발표가 되고 특히 해양치유 산업과 관련된 해양치유 자원법이 2020년 2월에 제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시행령이 2021년 그리고 해양치유 이 산업과 관련된 그 거점 사업 등 R&D 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해양치유관리단이 2021년대부터 지정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해양치유와 관련된 기본계획은 2021년 12월부터 수립이 돼서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요. 2022년도부터 2026년도까지는 해양치유와 관련된 2단계 국가 R&D 사업들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해양치유와 관련된 해양치유 자원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2020년 2월 18일 법률이 제정되었고요. 시행령은 2022년 2월 19일 제정이 되었습니다. 목적은 이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양치유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양치유 자원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해양치유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등 국민의 건강복지 향상 그리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이 해양치유자원법이 제정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정의를 보시면 여기에서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해양치유와 관련된 부분들을 정의하고 있고 해양치유 자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해양치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양치유 시설에 대한 정의 그리고 해양치유 지구에 대한 정의 그리고 해양치유 서비스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해양치유 지구 지정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해양치유 관리단 설립 현재는 해양환경공단이 관리단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치유와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인증에 관한 내용 그리고 해양치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자원 산업 관련된 연구개발 그리고 중소 벤처 기업에 대한 지원에 대한 내용도 이 해양치유 자원법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을 근거로 해서 2021년 12월부터 해양치유 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 기본계획의 비전은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형 해양치유 모델 창출입니다. 관련된 세 가지 목표를 살펴보면 해양치유 자원의 검증을 통한 신뢰도를 확보하고 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연안 지역을 성장시키고 그리고 해양치유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이 세 가지 목표를 통해서 사계절 해양치유 콘텐츠 개발 그리고 두 번째는 해양치유 서비스 인프라 구축 더불어서 해양치유 산업 생태계 구축과 관련된 세부 추진 과제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히 해양치유 산업을 위해서 산업화를 위한 정책들을 또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있는데요. 크게 해양치유가 하나의 산업으로서 관광, 바이오, 의료 등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각 산업별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것을 어떻게 산업화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부가 아주 매우 관심을 갖고 이 산업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추진 산업화와 관련된 연도별 추진 체계를 살펴보면 2017년도에는 기초연구, 그리고 2018년도에는 실용화 연구, 그리고 2019년도에는 활성화 기반 구축, 그리고 2020년대부터는 실행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보면은 해양 치유 자원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이 공통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더불어서 해양 치유 산업화를 위한 기반 구축 산업들도 단계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치유 이 산업 또는 해양치유라는 이 하나의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낮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범 사업을 통해서도 이 국민들에게 인식을 제고하는, 그리고 이 해양치유에 대한 대중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양치유 R&D 동향입니다. 첫 번째 1단계에서는 해양치유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해양치유 자원의 발굴 및 실용화 기반 연구입니다. 17년도부터 19년도까지 33억 원 정도가 투입이 되어 있고요. 8개 해양치유 자원에 대한 임상 연구가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해양기후, 그 다음에 해양염, 염지하수, 그 다음에 해사, 모래, 피트, 소금, 해조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피트라는 용어는 좀 익숙치 않을 건데요. 어떻게 보면 연안 지역의 인근의 토양에 있는 토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양이 미생물하고 작용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예를 들면 생리 활성 그런 어떤 물질들이 나오는데요. 이것들을 활용해서 보시는 것처럼 무릎의 관절염, 통증 완화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임상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2단계 사업, R&D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2단계 사업에서는 해양치유 자원의 효능, 그리고 표준화 및 해양치유 자원의 생애주기 안전관리 방안과 관련된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26년까지 5년간 총 연구비 136억 원이 이렇게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얼마만큼 이 해양치유 산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이 R&D 이 예산의 그런 어떤 증가 폭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주요 연구 결과물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가장 큰 전략적인 과제는 결국은 이것을 산업화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해양 자원을 가지고 이 자원의 임상 연구, 그리고 거기에서 해양 바이오와 연계해서 결국은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게 가장 큰 핵심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용, 그리고 관리 시스템 구축이 이 2단계 해양치유 R&D 연구의 크게 방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계별로 보고 계시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단계에 있어서는 원천 기술과 이용 시스템 관리에 크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원천 기술 확보에 있어서는 치유의 그런 어떤 메커니즘의 규명, 그리고 그런 어떤 자원들의 그런 어떤 표준 활용에 관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생애 주기별로 어떻게 예를 들면은 이용을 할 것인지 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크게 해양치유 자원과 관련된 R&D의 두 가지 방향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2단계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크게 고려대 의대에서 지금 해양치유와 관련된 총괄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총괄 관리하고 있고요. 첫 번째 과제인 해양치유 자원 효능과 과학적 검증에 대해서는 10개 이상의 의대가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각 분야별로 과학적 해양 자원의 치유 자원의 과학적 검증을 위한 임상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과제인 해양치유 산업의 기반 구축과 관련해서는 저희 한국해양대학교와 그리고 해양수산개발원, 그리고 해양과 웰컴이라는 민간 기업이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과제인 지자체 복지 향상과 인력 양성, 그리고 국민 인식 제고와 관련해서 또 고려대를 포함해서 많은 기관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국민들의 해양 치유에 대한 인식, 그리고 국제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제 인증 프로그램입니다. 크게는
이 웰리스 스파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메디칼 스파와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탈라소 테라피와 관련된 국제 인증이 크게 해양 치유와 관련된 국제 인증이 3개가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제 인증 하나만 소개를 하면 이 텔라소 테라피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시설 장비와 관련돼서는 결국은 또는 연안 또는 해역에서 1km 이내에 입지해야 된다. 이러한 시설 장비와 관련된 입지와 관련된 기준을 명확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치료 요소로는 해수, 해조류, 머드의 사용, 그리고 관리 기준들도 명확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 건강진단서의 발급이나 의료진에 의한 상담, 그리고 치료관리 감독과 관련된 규정도 명확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국제 인증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받을 것인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받을 것인가, 그리고 이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국가별 인증 체계를 보면은 독일도 크게 2가지 인증 체계를 갖고 있는데, 하나만 소개하면 포르투와 휴양지 인증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 해안선 2km 이내에 여기서는 위치할 것을 여기서는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천 전문 의사가 상주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필수 요건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해변 산책로나 주차장, 그리고 해양 스포츠 시설을 갖춰야 된다는 그런 어떤 규정도 갖고 있습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텔라소 테라피와 관련된 그런 자체 인증 프로그램인데요. 시설의 위치, 요건, 그 다음에 위생과 안전, 그 다음에 그 시설에 배치해야 될 직원, 관련된 해수요법 전문가, 해수치료사, 미용사, 수치료사, 물리치료사 등의 그런 어떤 전문가들이 이러한 어떤 인증된 시설에 위치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헬스 투어리즘 인증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해양치유 인증을 하고 있는데요. 국제 표준도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해양치유와 관련된 육성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해양치유 산업을 대중화시키는 게 먼저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양치유 산업을 하나의 시장을 확보하고 시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 융복합을 통해서 대중화와 관련된 시범 사업들을 좀 더 다각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어느 그런 어떤 분야하고 대중화를 할 것이냐, 또 관련 시범 사업을 할 것이냐, 저는 보시는 것처럼 해양 레저하고 융복합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양 레저라는 것은 하나의 관광 자원이기도 하고 건강과 복지를 위한 하나의 또 중요한 그런 어떤 컨텐츠로서 부각되고 있는 그런 어떤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해양치유 사업을 대중화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해양 레저 또는 해양 레저 관광과 융복합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해양치유 사업을 대중화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중간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해양치유 자원과 융복합을 통한 그런 어떤 대중화 사업도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면은 외국에서도, 예를 들면 외국 같은 경우도 서핑을 해양 치유 자원으로 이렇게 이미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해양 레저를 통해서 해양 치유 트라우마 센터를 만든다든지 설치한다든지, 그리고 SUP 요가 치유 센터를 만든다든지, 그리고 이미 또 치유 그런 어떤 그 자원으로 또는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예를 들면 스킨스쿠버와 연관되어 있는 또 고압 산소 치료 센터를 연계해서 스쿠버와 고압 산소 치료 센터를 설치한다든지, 그리고 해수 스파, 그리고 치유 복합 치유 센터를 해양 레저와 연계한다고 하면은 이 해양 레저를 해양 치유 산업을 좀 더 대중화하는데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해양 치유와 관련된 거점 사업들이 그 위치가 결국에는 위치의 접근성이 매우 취약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기존의 해양 치유와 관련된 거점 사업의 한계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곳이 해양치유 자원의 효능과 보유량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그곳을
치유센터로 또는 거점으로 육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용자의 수요가 과연 반영되어 있는지, 그리고 서비스 품질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이런 기존의 해양치유 거점 사업에 대한 한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도심형 해양치유센터를 설립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심에 해양치유센터가 있으면,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기존의 해양치유센터의 거점 사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은 도심에서 해양 힐링형, 해양 레저 융합형, 그리고 해양 레저 복합, 리조트형, 이런 어떤 해양치유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도심형 해양치유센터 같은 경우에는 또 스마트화를 통해서 다른 산업과 융복합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해양치유 산업을 결국은 육성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나라는 해양레저 관광도 그렇고 융복합이 이루어지기 위한 해양관광도 마찬가지고, 해양치유 산업도 어떻게 보면 생태계가 아직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양치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반 구축이 무엇보다도 필요한데요. 그 세 가지 분야는 전문 인력의 양성, 그리고 R&D의 지속적인 지원, 그리고 서비스의 표준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R&D 부분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 ICT 융복합을 통해서 해양 치유와 관련된 그런 어떤 서비스를 좀 더 개발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전문 인력 양성과 관련된 부분은 올해 해양수산부에서 해양치유교육센터 지정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일회성 센터 또는 단기 프로그램 중심의 인력 양성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학에서 정규 교육 과정을 개설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필요합니다. 저희 한국해양대학교에서는 해양 헬스케어 전공 박사학위 석박사 과정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은 지원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한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해양치유사 양성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단기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이 해양치유 산업을, 생태계를 극복하고 해양치유 산업을 신산업으로 육성하는 데 있어서 그런 어떤 역할을 담당하기에는 과연 충분한가, 이런 어떤 질문에 우리가 먼저 답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전문 인력 양성에 있어서는 관련된 대학이 이런 어떤 장기적인 측면에서 정규 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세 번째는 서비스의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해양치유 자원에 관한 법률, 그리고 기본계획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명시가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해양치유 자원의 관리에 대한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요. 체육 시설에 대한 인증 프로그램, 현재 R&D를 통해서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해양치유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건강과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서비스 표준화와 관련된 부분이 하루속히 만들어져야지만이 기존의 4개 거점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사업들, 프로그램에 대한, 예를 들면 신뢰도가 높아지고 해양치유가 하나의 산업으로서 이렇게 발전하는 데 있어서 첫걸음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이러한 기반 구축,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당연히 대학과 연계가 필요하고요. 관련된 또한 산업이 또는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창업과 기존 그런 어떤 관광 산업의 그런 어떤 전환에 대한 지원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게 정부가 예를 들면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어떤 사업을 지금 적극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는데요. 정부와 지자체뿐만 아니라 인근의 대학, 그리고 인근의 예를 들면 관련된 대학의 병원들도 예를 들면은 이렇게 협력 시스템을 갖춰야지만이 우리나라의 해양치유 산업이 앞으로 우리 해양 신산업으로서 발전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 해양치유 산업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해양치유 산업이 해양 신산업으로서 정부가 법을 제정하고, 그리고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산업으로 육성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